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건 어땠어요? 별로 도움이 소용이 없으셨나 봐요. 핸드폰을 들고 뛰는 걸 사실 아니 저는 핸드폰 들고 걷는 걸 할 때에도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꽉 잡고 다니니까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어쨌든 핸드폰 어딘가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지지 않게. 아니 달리기 선수 달리기 선수한테 다 있지. 아 이미 다 있어서. 다 있죠. 그렇구나. 말을 안 하잖아. 그러네. 말을 안 하네.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하네. 아니 손에 핸드폰 들고 뛰면 오래 못 뛰어요. 아 무겁기도 하고. 무겁지. 무거워서 우리는 오래 뛰니까. 아 그럼 뛸 때 하는 게 아니고 걸을 때 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 메거나 뭐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게 싫어서 아예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여기 허리에 매거든요. 허리에 매는 게 있어. 어떤 거지? 그래서 잘 안 쓰지. 안 물어보고 주면 이렇게. 그때 워낙에 초창기였잖아요. 쓰레기다. 선물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뭔가 내가 봤을 때 예쁘다 해서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보통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보통 안 좋아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그냥 치킨 같은 거, 피자, 기프티콘 이런 거는 안 먹어도 그냥 누구 주면 되니까. 그냥 또 그렇게 건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아니 우리 엄마가 뭐 준다고 저는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또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까지 또. 엄마? 저희 어머니 항상 물어봐요. 이거 있는데 줄까? 그래서 싫다 그러면 안 주시고. 엄마가 쓸데없는 거 주는 게 스트레스 받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항상 김치가 처치곤란이지. 김치 먹으면 되잖아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을 만큼 줘야지. 너무 많이 줘서. 아니 플린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 우리 엄마는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이렇게 냄비째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냐고. 왜 저는 잘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막 옷을 엄마 기준으로 사주고 막 그런 거는 좀 짜증나긴 했지. 그거 안 웃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게 그래요? 무슨 일이야? 짜증 날 수 있지?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좀 미안하니까. 동금이가 플린님한테 우리 엄마 짜증나요? 그럼 미안해야 돼? 좀 얼굴에 그럼 근육이 긴장 좀 풀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본인은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옷 말고는 선물이나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싫었던 기억이. 그래 그러면 웬만하면 다 고맙게 받으세요? 프렌드. 웃지지 말고. 왜 지금 승무원이야 지금? 난 집단에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저 사회적 미소를 띠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좀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있는 거지? 아닌데. 짜증났던 건 아니었어요. 동금이한테도 동금아 이거 하자 이래요? 안 그러잖아. 그 뭐가 그렇게 불편해? 표정이 그렇게 어려웠나? 제가 지난번에 300회 때 꽃다발 줬을 때 제가 싫어했잖아요. 네. 그때 좀 어땠어요? 좀 속상하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아니 뭐 축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꽃다발이 싫거든. 묻지지 말고. 쓰레기잖아. 꽃이 또 쓰레기가 또 뭐니 또 꽃은 꽃이지 나중에 또. 버릴 땐 쓰레기가 아니 다 쓰레기가 돼, 뭐든 다. 좀 더 얘기를 해봐요. 좀 쓰레기가 된다고 동조하고 있어. 그게 아니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서 나중에 버릴 때는 쓰레기 봉지 버려야 되기는 해. 아니 근데 지금 누쌤이 말한 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쓰레기를 왜 갖고 나한테 왜 주냐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갈 때 고맙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 좀 내가 신경 쓴 거를 너무 좀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문자도 드렸잖아요. 오기 전에. 그때 오면서 막 문자를 드렸나?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 말 일방적으로 막 했던 것도 아닌데 결국 이런 칙을 받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문자를 뭐 어떻게 보내는데요? 꽃 사간다고? 어떻게 보냈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문자 드렸었죠. 아니, 그러니까 꽃을 뭐 사가도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랬어요. 누쌤 오늘 300회니까 꽃 사가고 싶은데 사가도 돼요? 하고 또 땀 삐질삐질. 그래서 제가 헐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욕먹을 수도 있고 좋아해 줄 수도 있으니 알아서 선택하세요. 아 진짜? 네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거절당할 것도 그러게요. 요즘에도 각오를 하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마의 그 대화 방법이 저는 워낙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실제로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서 사람들이 그 사양이라는 거가 진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말고도 본인은 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본인이 가짜로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 마음을 못 믿지. 좀 반응 좀 해요. 알겠는데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좀 민망하다든지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 이 상황에서. 민망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좀 나쁜 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긴 하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너무 수긍이 되는 거야. 그게 왜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감정을 읽는 것보다는 내 감정을 수긍이 돼서 느끼려고 표현을 잘 못하겠다고? 그럼 진짜 스펠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라고라도 해준지. 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근데 수긍이 되는 거랑 그게 감정적으로까지 수긍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집단 와서 예를 들면 저도 그 선물에 관한 거를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라는 거를 피드백을 듣고 나서 되게 저는 놀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거에 관해서도 반성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방향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저는 되게 좀 놀랍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단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올 때가 있는데 홀리님은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머리로 그냥 그렇겠거니 하는 거지. 이게 좀 감정적으로 이거 놀랍다 진짜 내가 모르던 거다.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근데 난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네라는 거에 창피하니까 더 웃고 다른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기는 해요? 그 선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속으로 좀 놀랍기는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창피한 게 더 커서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있다는 거죠? 왜 창피하지? 왜 창피하지? 그냥 창피하다 쪽팔리다 같은 거 같긴 한데 어쨌든 난 왜 그것도 몰랐지?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몰랐던 거, 못하는 거 이런 걸 지적받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런 가까운 거.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민망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슷하게 뭐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줬는데 약간 이런 반응을 못할 때 누가 또 반응 못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약간 민망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저도 들어요. 플리님이랑 비슷하게. 아니 근데 나는 들 수 있는데 들 수 있는데 이 집단을 해온 기간을 우리가 보자면 나도 오늘 약간 아니 그러니까 2주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지금 너무 공감하겠는데. 10번 실패해본 사람이 좀 부끄럽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이러면 그렇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나도 처음엔 되게 부끄러웠으니까 그런 거 지적받을 때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서로 이런 여전히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전히 함께 한다는 의식이 없다 블리님한테는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족한 거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좀 자연스럽게 수영도 해보고 나중에 좀 이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좀 옆에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이런 게 블리님한테는 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로직 자체가 아예 머리에 없는 거야. 팀원이 없는 거지 팀원이 관객만 있어 항상. 네. 이 정도 좀 창피해요. 이게 이게 왜 창피해? 또 이 1년 넘게 또 거기에 좀 지났는데 아니 이거의 포인트는 이거지. 우린 한 팀이다가 포인트지. 거기 미안해야 되는 거네. 뭐라고? 미안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동료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나는 고맙던데? 말해주는 게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게. 좋다. 이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누가 말해주겠어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알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플리님같이 당연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던데요. 그 케이님이 말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없어요? 수프림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랑 물론 뭐 집단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집단 안 하더라도 뭐 어쨌든 동금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수프리랑 나랑 또 케이님이랑도 관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 솔직하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 선물 주듯이 하는 거 말고. 내 안에서는 그냥 그 다른 뭐 거래처 뭐 같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딱 내 사람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건가? 그리고 이제 좀 이 집단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나나한테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무슨 그때 왜? 초반에 나나가 되게 저한테 특권의식 얘기했었는데 그게 되게 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회피하고 싶은 것도 있네요. 그걸 깨야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하면서 진짜 나를 좀 알아가려고 내가 진짜 이랬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거에 좀 겁이 나는 거야. 집단은 혼자예요. 아니 누가 뭐 댓글로 야 너는 특권의식이 있냐? 이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 그 사람이. 그럼 여기서 물어보면 되지. 다른 사람 이렇게 느끼는지. 사실은 특권의식을 하면 오히려 K님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공부 잘하는 때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좀 다르고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묻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묻거나 뭐 스크린이나 나한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했는지 묻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혼자 해요. 그렇네요. 지금 물어보면 되겠네.
그게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죠. 집단을 혼자도 계속 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홀리님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있네. 근데 특권인식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아니, 물어보라니까 소리를 하고 있어. 이 특권의식이야, 이거.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 안 하는 거, 이거 특권의식이야, 이거. 그때 제가 많이 썼었어요, 밴드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그죠? 개인 밴드예요? 근데 네. 유쌤은 제가 어때 보이셨어요? 정말 특권인식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셨어요? 제가 느낄 때는 특권 의식보다는 제대로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좀 함께한다는 거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본인이 어쨌든 집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인 조건이 좀 좋은 편이니까 그거를 특권 의식이라고 나나님은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나나님은 단지 그런 조건들 때문은 아니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나는 너네랑 달라. 이게 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수풀님이 얘기한 것처럼 팀원은 없고 관객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권의식 정도 되려면 대기업 회장 정도 돼야 특권의식이지. 헬기 타고 다니고 이래야지. 어때요? 믿겨요, 안 믿겨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믿어져요. 무슨 마음인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자꾸 뭐 자, 우선 유쌤이 얘기한 거를 듣고 그 얘기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생각만 자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 그때 제가 하여튼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권의식이라는 말이 나한테 붙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하면서 그래 그런 게 있다 치자 있다 치더라도 나는 내가 나를 지켰어야 됐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래서 난 그래도 좀 잘났지 그래도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싶었던 거고 그게 나를 보호했던 생각이었던 건데 그게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반응 좀 이상하다. 그 얘기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만 하고 물어봐요. 어떤 게 이상하냐고. 뭐가 이상해요? 아니 저라면 류다시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좋냐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구나라고 느껴서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저라면 이래서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지켰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상하지 않나? 아니 그리고 그게 본인을 지키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제가 했던 말이 뭔데? 그렇죠. 그거랑 다른 얘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공동체 의식이 없구나. 난 이렇게 봤다는데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를 못 지켜요?
아닌 거잖아. 이상한데 나만 이 말이? 그냥 본인 특권의식에 꽂혀서 내가 니네들을 무시했던 거는 니네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특권의식이라고 느꼈던 거에 대한 약간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걸로 들렸거든요. 저는. 나는 본인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내가 상처받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나를 더 지킬 수 있지. 내가 반응한 방식으로. 왜 내가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 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다시 반응해봐요. 내가 다시 해볼게. 집단이니까 가능한 거다. 저는 특권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사람들과 마음을 좀 나누지 못하는구나, 그런 경험들도 좀 없었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뭐 고마워. 아, 여기 쟤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군요. 저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인정이 되었죠? 무슨 말인지? 네, 뭐 그거는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그럼 본인을 어렸을 적에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됐다는 거랑 제가 하는 말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좀 돼요?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돼. 야, 진짜 훌륭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진짜 제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너무 왜 제로라고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래? 나라면 좀 믿고 따라 볼 것 같아. 내가 사실 누다심령하고 지금 일을 같이 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봤는데 저한테 되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뭔가를 해야겠다. 다른 이유는 없었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랑 뭐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된 건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게 마음이 아예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좀 더 확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믿고 따르는 거지.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 나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좀 맡겨보는 거죠. 내 판단은 이런데 항상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판단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따라 해보고 그렇다고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도 같이 지고 한 팀. 어때요?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여기서 서로 생각해줘, 뭐, 이렇게 걱정해주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는 있었지만, 뭐, 판단을 맡겨보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데블린이 회사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럼 한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개인 의견이 달라도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일단은 가잖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본인의 인생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동안 우리 같은 팀이니까 좀 그런가? 근데 여기서는 꼭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이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보자는 건데 뭐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웃지 말라 그러면 좀 안 웃으려고 해보고 짜증나면 아 씨발 웃음이 나는데 어쩌냐고 좀 화도 내보고 이런 거. 지금 아주 뚱한 표정 아주 마음에 들어. 오늘 표정이 좀 뚱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잘 못하고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하고. 돼도 돼. 아니 이걸 어떻게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모르는 거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좀.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특권의식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맞아. 아 왜 나는 알아야 된다. 난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하잖아.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지. 나 이것도 못해?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그치.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내가 충분히 어려운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세상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신비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말 들으니까 좀 좋아요. 이게 창피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안 좋게 볼 거라는 생각이랑 연결이 돼요. 내가 이런 걸 몰라서 내 부족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건 알고. 괜찮아요. 근데 좀 아까 케이님 그랬잖아요. 이거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 말은 어떻게 들려요? 좀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 같아? 이런 걸 좀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 알아? 와, 신기하다.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지. 나이 거의 그럼. 특히나. 이런 피드백을 어디서 들어봐? 너 특권의식 있지? 너 이런 피드백을 어디서 들어? 누가 해줘 이거 사회에서 40살 넘었는데 누가 나한테 나는 나도 좀 신기해요. 난 뿔리님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류를 안 하고 살 수 있지 마음을. 그게 신기하고 좀 되게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로울 것 같고 계속 자기 혼자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정답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진짜 너무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정도 많다 너는. 나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남답지 않아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뭐지?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살다가 뿔리님이 미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안 미쳐. 너 같은 사람들이 미치. 아 진짜? 안 미친다고? 특권의식 있는 애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절대 안 미쳐 그래. 아니 자기 세계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기도 하지. 네, 그런 애들이. 대화가 안 되잖아. 네, 그런 애들 안 미쳐 보통. 그러더라고. 아무튼 좀 아까 수프면이랑 누쌤이 말한 맡겨보는 거 그게 저는 주도권을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도권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는 거, 팀한테 주도권을 넘겨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진 않겠지만 나는 뿔리님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이 돼서 그만. 저는 열리는 게 겁나거든요, 사실은.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지 않고 이게 힘들다는 생각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이 힘들죠. 나는 안 힘들지만. 이런 엄마를 둔 동금이는 진짜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 처음에 이제 무쌍하고 이제 개인 면담을 할 때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근데 애들하고는 소통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훌륭한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다. 정확하게 얘기했네.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는 이렇게 열리는 게 겁나요. 이렇게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그 뭔가가 막 쏟아질 거잖아요. 그게 좀 겁나고 그게 이전과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근데 그게 겁나는 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 뭐 뭔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를 감정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진 않거든요. 이게 나를 너무 괴롭히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버려요. 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피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가 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안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그 순간에 화나고 그럴 수 있어도 나는 그 다음날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막 일주일 막 2주일을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데 그것도 혼자 힘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아니 모든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진 않나? 그 궁금한 거보다 무서운 게 더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지점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괴로움 속에서만 사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집단 오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고통들 속에서 저게 뭘까? 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는 몰라도 좀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웃긴 게 저는 제가 공감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신문을 읽거나 뭐 그런 책을 보거나 그러면 그게 나오는 그 주인공에 대한 그 감정이 돼서 막 이렇게 눈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니까 나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면서도 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도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 오래 가면 뭔가 행동을 하겠지. 어떤 사건에 봤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거 너무 이거 걱정되는데? 뭐 내가 지금 그래도 뭘 할 수 있지까지는 안 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았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지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짜 힘들겠다 이 사람. 그리고 출근해야지 하고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슈가 터졌다고 제가 바로 나가서 같이 막 운동을 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운동까지 안 해도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 나의 특권의식에 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얘기를 들어볼 마음은 없잖아. 그래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 아주 깊이. 해볼게요. 해보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네,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적에 엄마랑도 이렇게 감정적인 소통은 잘 안 했던 건 거죠? 그러니까 동금이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뭐 걱정이 된 얘기 한 적 있냐. 근데 동금이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난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할머니 너무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오빠 다치고 나서 그 전에도 뭐가 집이 막 그렇게 예전 다들 그랬지만 그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막 미싱으로 뭐 만들어서 뭐 하고 집에서도 그 되게 엄청 아끼고 살고 막 고생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막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다 그랬던 세대인 근데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게 가난의 문제는 아니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하시면서도 말씀을 잘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힘들단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냥 그렇죠. 엄마가 난 이렇게 지금 힘들어라는 얘기를 엄마 저한테 했던 적은 없는 것 그냥 같은데 홀리님이 보기에 힘들어 보였던 거지. 그래. 이해가 된다. 그래요. 난 우리 엄마 왔을 때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 아빠랑 싸우면 뭐 우리를 붙잡고 엄청 하소연을 하진 않았지만 짐을 쌌어. 엄마가 나가려고. 엄마 아빠랑 싸우면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니네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있어? 또 학습지 이렇게 엄마가 막 이렇게 배달하러 다닐 때 내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따라가겠다고. 그때가 7살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랑 하루 종일 걸었고 엄마가 날 보니까 꼬마가 오니까 그 엄마도 안쓰러운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엄마가 좀 이렇게 마음도 전하고 이런 어떤 기억들이 좀 있거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가 자궁암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오진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화를 하는 거를 제가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큰 오빠가 고3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가족들한테 그냥 이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가 그래. 뭐 결국 이혼하고 그러진 않았고 수술을 받기 직전에 이게 오진이다 라고 나와서 수술을 안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분위기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게. 그러니까 큰 오빠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작은 오빠가 공군자가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던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 오잖아요. 집에 전화가 와서 오빠 친구가 아빠한테 엄마는 계속 병원에 계셨으니까 아빠한테 뭐 누구 아프다면서요?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집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차피 사고 났으면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한동안 못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안에서 병원에 있었던 좀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런 거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남 얘기도 잘 안 하시고. 남 얘기?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 흉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창피한 것만 많구나. 네? 그래서 창피한 것만 많아.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에 작은 오빠가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장남에 대해서 엄청난 그 기대가 있었고 장남과 전 막내 딸이고 근데 중간에 작은 오빠가 낀 거예요. 근데 작은 오빠는 굉장히 친구도 많고 잘 놀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보기 안쓰러운 거야.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당시에는 막 나이키 신고 막 그러고 다니던 시절인데 내가 봤을 때 오빠가 그 실내화를 신고 학교를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있는 거야. 뭐 학교 다닐 때 다리가 다쳤는데 얘기 못했던 거, 뭐 신발도 그렇게 신고 다녔던 거, 그 사춘기 때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게 좀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커서는 오빠한테 신발도 사주고 내가 오빠에 대해서 공부상학교 다니는 오빠를 신발을 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엄마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오빠한테.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좀 안쓰러웠다. 그래서 오빠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 오빠는 뭐래요? 그냥 겁더라고요. 오빠도. 그래서 보상을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렇게 보상해줬던 마음을 보면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해주는 마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가 되게 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오빠한테 내가 뭘 보상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고 싶은 거 좀 얘기 좀 해. 그 별로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근데 약간 뿔리님 선물 주는 거 보면 본인 좋아하는 걸 주잖아. 아 그래? 아까도 핸드폰 자기가 괜찮은데?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 주로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도 방 가고 나서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이따만한 그 애착 인형 안고 자는 거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집에 알겠어. 그-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걸 본인이 받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런 선물들을.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렇게 정서적으로 소통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남편이 동금이 학교 안 간다 그래도 좀 몇 번 얘기하다가 그리고 혼자 가고. 참. 그러니까 동금이 학교를 안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처음부터- 남편은 플리님한테 선물 줘? 아니요, 잘 안 해요. 저도 잘 안 하고. 근데 달라고 그럼 하는 아니 것도 있어요. 그런 뭐 아 나 이번 생일인데 나 이번 에어팟을 사줘 뭐 그런 거는 하죠. 근데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사주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그런 남편이 좀 편하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문제 삼고 한다면 결국은 이혼밖에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 네가 이 정도 인사인데 여기까지 한다면 그래 너도 그럼 플리님은 노력하는 살면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네요. 그게 아들한테 느꼈어요. 아 그래. 본인 옛날에 힘들 때 아들이 좀 위로해주고 잘 때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꼭 안아서 목 뒤로 팔을 돌려서 꼭 안아서 이렇게 잤거든요, 얘랑. 그러면은 위로가 되지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아들 놈의 새끼가 엄마 무시하고 이런 새끼 밥도 안 처먹고 라면만 먹고 배 아프다 그러고. 그래. 불쌍한 거야 내가. 어? 불쌍한 건 불쌍하지. 불쌍하지. 불쌍. 근데 이해가 어떻게 돼. 자라오면서 사랑받는다고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그게 불쌍하다라고 느끼시는데 난 그런 거지. 난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느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니까. 그거에 내가 참.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케이님은 사랑받는다고 많이 느꼈잖아 엄마한테. 그렇죠. 그게 너무 좀 부담스러웠지. 그렇죠. 기대도 크고. 어떨 때 사는 건지 느껴요. 저희 엄마는 그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그 어떤 멘트들이 있었어요. 너는 나의 등불이고, 너는 나의 너는 나의 태양이고. 그건 좀 약간 겁나 부담스럽지. 근데 그게 주문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하니까 저렇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많이 해줬어요. 어렸을 때. 공주처럼 저를 케이님 잘한 거지. 엄마한테는. 그치. 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쪼르기도 전에 사주고,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내 위주로 거의 다 해주고, 어디 뭐 가고 싶은 데 있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가고,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도 있어. 그쵸. 근데 저는 잘할 때는 그런 걸 기대는 안 했지, 아예. 아예 기대를 안 했지. 기대를 안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 해준 거잖아. 해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뭐 가난하니까? 또 가난한 얘기 나. 아니 나는 여기 얘도 엄청 가난했어. 무슨 이 가난이랑 연결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얘기 안 나는 하잖아. 가난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애정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랑받는다고는 느꼈어. 나는 외할머니한테도 그랬고. 엄마랑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가면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손을 잡고 싶잖아. 근데 손을 잡으면 땀 차고 덥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새끼손가락 잡으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잡고 다녔어. 와 진짜. 근데 그거를 나도 애들을 키워봤으니까 엄마가 내가 귀찮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거고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는 절 그래도 늦게 폴리님은 엄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좋아했겠지.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이렇게 좀 냉랭한 사람이셨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뻐해 주진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악착 같았어. 되게. 그 나는 그런 데서 좀 애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악착 같다는 게. 악착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거지.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누가 우리 자식 무시하면 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확실히 내 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밥에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밥에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밥하는 거, 음식 해주는 거에 진심인 거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재밌게 놀아줄까 보다는 어떻게 놀아줄지 잘 모르겠거든. 내가 막 신나게 그러니까 엄마가 신나야 되잖아, 애랑 놀면서. 근데 나는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못해. 그림을 그려볼까? 꽃 한번 그려보고 더 못해. 이렇게. 근데 대신 많이 못 놀아주는 대신 밥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밥을 안 먹는구나. 그런가 봐. 저 안 먹는 게 이제 엄마한테는 데미지가 있는 거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밥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진심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일을 쉬신 적이 없는데 출근하셨다가도 밥 찾으러 자기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제 밥을 차리고 다시 출근했어요. 나중에 밥이 역겹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그냥 와이프 생각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튀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밥이 어느 순간 한 중학생 때쯤 되니까 되게 집에서 먹는 밥이 되게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사랑인데. 사랑이지만 이제 싫은 거지. 그런 게. 독립하고 싶은 사춘기여서. 그렇기도 하고, 엄마의 그런 고생이 싫기도 하고, 이제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그 밥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역겨운. 이거 해주면 엄마는 다 한 것처럼 하는. 우리 엄마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역겨운 거예요. 집밥은 맛이 없고. 진짜 맛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요리 되게 잘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역겨운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건 자체가 되게 역겨운 거예요. 난 역겹다는 감정이 잘. 밖에 나가서 친구랑 라면 먹는 게 낫지. 그니까. 뭐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집밥만 계속 먹다가 그냥 먹기 싫은데 싶은 날은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그 자체가 되게 역겹게 느껴져. 그 시간과 그 차려진 밥상과 이 밥을 떠서 내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토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그 옆에서 내 옆에 앉아서 먹는 내 옆에 앉아서 맛있어? 이것도 내가 이거 했어. 내가 너 이거 좋아하지? 건지고 진짜 엎어버리고 싶겠다. 제가 밤 때문에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고 제일 힘든 게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아니 덜하진 않아요. 내가 익숙해진 거지. 내가 적응을 한 거지. 훈련해. 우리 엄마는 진짜로 약간 내가 밥 해주면 다 해준 거다. 진짜 이런 느낌으로 밥을 진짜 죽어라고 해줘서 정말 이게 역하다는 느낌이 뭔지 너무 공감 가요. 근데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수플림은 엄마가 밥을 해주고 난 나한테 다 해주고 다 해줬어라는 그런 생색을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생색을 안 내고 강제성이 느껴지지 않나? 강제성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걸 내가 너를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 그 둘째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둘째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의 그래 말 너무 길었나? 또 둘째 또 갔어 또? 둘째는 해줄 게 없고 그럼 제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돼. 아니 수풀님 엄마도 캔이 엄마도 밥에 진심이었고 우리 엄마도 밥에 진심이었는데 뭐가 좀 달랐던 걸까? 나는 왜 그게 역하진 않았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지. 둘째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본인이. 둘째는 제가 너무 밖에 나돌아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은 집에 좀 있으라고. 주변 사람들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둘째는 자기가 깨달아야지. 나중에 이게 우리 엄마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야 제가 밥 차려 먹어봐야지. 그게 어느 순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은 밥 먹으면서 수술님이나 케이님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껴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도 어쨌든 밥에 진심이니까 항상 제가 가거나 뭐 우리 식구가 가거나 하면은 너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새벽에 막 그 무슨 시장 가서 막뭐 수산 시장 가서 사갖고 와갖고 막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고 막 그런 걸 보면 막 화를 냈어요 저는.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게 마지막 만찬도 아니고 막 그래서 나는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는 막 뭐라고 해. 근데 어쨌든 식구들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었으니까, 가장 행복한 거였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그럼 거기서 발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폴리님은? 그러면- 그냥 이게 애정 표현을 엄마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면 아 이게 애정이 중요한 거지. 이건 형식이구나. 아 형식. 이건 내가 바랬던 거는 사실 애정이고 내가 주고 싶은 건 애정이지 이런 건 형식에 불과하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형식이라는 거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난 형식도 중요하다고. 당연히 형식도 중요하지. 근데 형식만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형식도 갖춰줘야 된다고. 아니 그거는 우리 형식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 말고도 다른 게 있다는 형식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지. 그거를 잘 못 보는 것 같기는 해. 내가. 그냥 정리하자면 멜리님은 형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형식을 갖추면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겠지. 선물을 주면 좋아하겠지. 그게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서나 또 본인 어렸을 적부터 가족 분위기가 그랬으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게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해보자고 이제는. 네. 제가 진짜 유럽 여행 가서 엄마 때문에 빡쳤던 순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그 스위스 거기 막 알프스 봉우리 이런 데 갔어요. 근데 고산증이 되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엄마는 멀쩡해. 근데 엄마 사시냐고. 그 뭐지 무슨 아무튼 약국에서 파는 무슨 약을 먹으면 그게 좀 덜하다고 해서 나한테 2개를 먼저 먹이고 이제 본인도 하나 먹고 그 엄마는 그걸로 끝인 거야. 해줬으니까. 먹였으니까 된 거야. 아, 근데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2개를 먹었는데도 막 진짜 토할 것 같고 못 걷겠고 공황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막 공황도 올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엄마는 날 안 봐. 왜냐면 먹였거든. 그 형식이 중요하시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만 해도 빡치는데 다른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엄마하고 다르구나. 제 또래 어떤 애가 걔도 고산증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딴 집애한테. 걔는 약을 안 먹었거든. 그래서 얘 어떡하냐고 얘 약을 줘야겠다고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완전 느꼈어요. 우리 엄마가 잘해준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구나. 뭔가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해결책을 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말했거든. 그때? 네. 그 숙소에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같은 걸 겪어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 진짜 형식만 있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그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네. 제가 네. 그 우리 둘째 아기 때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저희 센터 선생님이 센터 막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플리님이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힘들고 막 그 어떤 자극 뭐 어떤 거든 자극이 오면 이게 몸이 아플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뭘 보거나 뭘 이렇게 어떤 거든 간에 자극이 오면은 막 몸이 막 아프고 막 이 정도로 되게 좀 힘들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게 둘째를 안았을 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은 여기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저한테도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플리님이 느낀 거를 네. 어떤 느낌인지 저도 되게 잘 알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겪으면서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애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 갓난애기였고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이제 자고 있는 거 뒤에 가서 이렇게 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포근하고 이제 이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 걔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건 아니니까. 난 그런 걸 느껴서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욕심이 없거든요. 뿌리님도 그러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느꼈으면 사실 뭐 둘째가 뭘 안아주고 걔가 뭘 알아서 안아주나? 당연히 엄마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잖아.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 좋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뿌리님이 진짜 무슨 사랑받을 존재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식이 날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느껴보면서 이게 진짜 존재만으로는 더 위로가 되는 거구나 사람이란 게. 근데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 그리고 본인도 내가 누군가 하고 그냥 있고 내 욕구나 감정들 얘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창피할 것도 없고 뭐 아플 것도 없고. 우선 저랑 같은 감정을 느껴졌다고 말씀하셔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그건 고맙고, 근데 왜 욕심을 부리냐? 뭐 욕심을 놓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놓아지진 않는 것 같긴 해요. 플리님한테 진짜 필요한 게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삶에서? 유일하게 둘째한테 사랑을 느꼈다는 건 그게 플리님한테도 필요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했던 게 나한테 이거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거에 애한테 고마웠던 것 같고 이게 내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또 뭘 해줘도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날 안아줘서. 그렇죠. 안아줘서 얘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쨌든 아들이나 딸이 뭐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좀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막 욕심을 내면서 뭘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뭘 하는 게 문제네. 그런 어떤 기대가. 기대는 뭐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뭐 K님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수풀도 그렇고 저도 살면서 되게 중고등학교 때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뿌리는 삶에서는 어쨌든 엄마가 어렸을 적에는 뭐 이렇게 가난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셨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짜 힘들어서 좀 관계 속으로 들어갔던 경험들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게 딱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나 싶은데 저는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제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오히려 삶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뭐 자퇴하고 크게 걱정도 안 됐고 얘가 살면서 진짜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어떤 뭐 자살 시도도 힘들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속은 상하고 걱정은 되겠지만 얘도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사람들과 좀 같이 어우러져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오히려 저 걱정된 게 뭐냐면은 외고를 들어갔을 때 뭐가 걱정했냐면 얘가 외고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럼 자기가 뭔가 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지. 난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봤거든.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현실적으로 일도 잘 못해.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너무 힘듦을 많이 보면서 난 오히려 애가 좀 힘들 때 속으로는 겉으로는 힘들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그래 고생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 그래서 오히려 좀 플리님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은 오히려 아들, 딸이 좀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거를 뭐 걱정은 되지만 속으로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고생해봐야지 세상을 알게 되는 깨닫는 게 생긴다. 세상을 아는 것까지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없어야 된다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조건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내 문제죠. 나는 지금 알아서 잘 고생하고 있잖아. 진짜 깨지기 어렵구나. 이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냥 본인 인생에 본인이 집단에 와서 같이 마음 나누고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화도 내고 그걸 살면 되죠. 애들이 뭐 알아서 그러다가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잖아. 계속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냥 애들이 힘들 때 내가 그때는 애들 좀 배경이 좀 되고 좀 도와줘야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각자 좀 살면서 있으면 되지. 존재 자체로 뭘 해주려고 그래.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못하잖아. 아니 애들한테는 그래서 더 힘들어지길 바라면 돼. 더 힘들어지길 바라면 돼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제 좀 잘 적응을 했어. 알겠어. 자신 얘기 그만하고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 우리끼리 놀자. 어때요? 제가 얘기한 거. 어쨌든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고 근데 자꾸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더 많이 집착하고 그러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한 것도 좀 있고 아니 빨리 그걸 떠올려. 내가 필요한 건 애정이구나. 우리 애가 나를 안아줬을 때 느꼈던 그 감정. 내 삶엔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빨리 계속. 알겠어요. 해볼게요. 지금 나는 그런 게 있을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걸 빨리. 그럼 그걸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네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거 빨리 필요성을 느껴야지.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떠올려봐요. 그 기억들을. 네. 해볼게요. 5분 남았는데 할 얘기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저희 엄마도 제가 집에 누워있을 때 옛날에 와서 막 안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누워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엎드려서 막 자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제 위에 막 올라 누워서 막 눌렀어요. 사춘기 때요? 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니 좀 이해가 되네요. 엄마도 약간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약간 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술 드시고 와서 막 제가 게임하고 있으면 와서 막 계속 이렇게 막 방해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나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해지는
아니 좀 힘들었잖아 화요일에 얘기하고. 네.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진짜 밤 오빠한테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 모든 절차를 이제 임의 상속을 진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법무사한테 맡겨서 진행하지 않고 법원에다 맡기는 걸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임의 상속을 하면 뭐 그래도 몇 개월 내에 결판이 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한 반년에서 1년이 걸릴 수가 있다고. 근데 자기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데 뭔가 그게 되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것도 별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대면하는 것도 너무 진짜 회사에 잘 적응하는 것도 걱정인데 지금 그걸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좀 버거워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절차를 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든다. 법원에다 맡기면 법대로 할 테니까. 그럼 어머니가 힘들어하신다며.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무슨 말이야? 네. 오빠가 다 하는 거잖아. 무슨 엄마고. 뭐 어머니가 그래도 뭐 전세권 설정하고 오빠가 멀리 있으니까 포항에 있으니까 뭐 법무사 찾아가고 이런 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얘네 교수를 어떻게 했냐? 포항고등 교수를 어떻게 했지? 그 정도 절차들 진행해보지. K님은 빚쟁이 중에 한 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빚쟁이 중 한 명이죠. 네. 채권자인 거죠. 진짜 너무하네. 아니, 그래서 난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반년이 되고 뭐 1년이 되면 진짜 너무 막 막막하고 이래가지고 집단 끝나고 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게 좀 힘들게 온 거예요? 버겁게 느껴져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내가 1년, 앞으로 1년 이걸 신경 쓰고 있는다? 막 나도 대비를 하고 막 법적 절차 알아보고 막 진짜 많이 읽은 소송도 하고 이걸 1년을 넘게?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막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경을 안 쓰고 싶거든요. 사실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만 해도 에너지가 들어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근데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거지 같아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송사라는 게 그렇거든. 진짜. 1년 내내 신경 쓰진 않아도 돼. 반짝반짝? 근데 이제 끝나지 않아서 그게 그런데 그때 살짝 좀 신경 쓰고 또 이제 뭔가 처분이 돼. 그럼 그때 또 살짝 신경 쓰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시즌이 있다는 1년 내내 365일 신경 쓰진 않아도 돼. 근데 이게 계속 1년 내내 이 상태다 이러면 힘들지. 근데 좀 신경 쓸 때 바짝 쓰고 잊어버리고 살면 돼. 그럼 또 어디서 처분이 또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해본 사람이 말해주니까 좀 미안이 되네요. 나는 그래서 이 모든 게 방 오빠가 징징대고 뭐라고 하는 게 전 너무 고도의 전략 같아.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거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지. 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뭐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나는 밤 오빠가 머리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 지금. 괜히 그런. 그럼 아니 동생이나 자식 위해서 그냥 같이 살았으니까 마지막 아셨으니까 좀 다 그냥 또 주면 될 텐데 좀 자식 위해서 그걸 못하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1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을까 인생 그런가 살면서. 봐. 그렇게 아까운가 봐.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빚쟁이가 저기 케이님 말고 또 있는 거예요? 그 밤이 빚진 주식한 집단이랑 이제 그 얘가 주택 저기 전세 보증 전세금 대출 받았으니까 거기 은행이랑 옛날에 밤님이 했던 말이 있거든. 자기는 자기 집이 잘 사는 줄 몰랐다고. 엄마가 항상 돈 없다고. 임대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임대업.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일주일에 1,000원을 못 썼대잖아. 진짜요? 응. 그러니까 엄마의 성격이 그런 거구나. 1원도 진짜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성격이구나. 엄마는 그러고 얘네 오빠는 진짜 일주일에 1원도 안 쓰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산대요. 아무것도. 그래서 밤 죽고 나서 이제 밤 유품을 가져갔는데 자기가 항상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못 샀던 것들이 거기 다 있더래. 그 얘기를 해요, 케이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쓰는 사람이야. 애들 그 사람들도 괴롭겠다. 편하지 않겠죠. 아무튼 직장이 너무 멀어서 또 엄청 밀려가지고 그 가상 쪽이 출근 시간에. 그것 때문에 좀 더 괴로워. 네, 그러니까 좀 방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돈이 와야 제가 방을 얻죠. 근처로 이사를 가려도 돈이 나와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그것도 걱정이고 좀 여러모로 그래요. 힘들겠다. 그래서 공개 집단도 많이 빠지지 않을지 토요일 오전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1년 내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바짝. 바짝 하고 좀 잊고 살면 돼. 알았어요. 지금 욕심 내려놓고. 지금 좀 바짝 해야지. 어. 어쩔 수 없지. 마무리를 합시다. 저부터 하면 만약에 케이님 빠질 거면 좀 미리 좀 올려주면 좋겠어. 그래서 쉬게? 루카님도 격주고 그랬지. 그리고 플리님도 잘 못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 약속을 할까? 뭐 금요일 6시까지 저녁? 그래서 만약에 교섭신고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 알지? 표정은 지금 아주 이렇게 밝은 표정. 그래서 금요일 6시까지 이렇게 빠질 것 같은 시간을 또 공차면 되니까. 금요일 6시. 그리고 플리님 오늘 얘기해서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관심 받고 애정 받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예민하게 짜증은 그만 내라고 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어. 보다 더 관심 갖고 좋은 말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 누가 뭐라 하면 맨날 그냥 가만히 있고 변명하거나 그러면 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고 그것도 플레이님이 뭐 지금까지 살았던 게 잘못 살았던 건 아니고 본인도 그런 환경에 적응하려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좀 소통이 안 되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랑도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막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재밌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의 세상 사람들 다 거의 플레인처럼 살지. 여기서 뭐 얼마나 나이 들고 앉아가지고 뭐 서로 마음 나누고 같은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러겠어. 그래서 남들 다 하는데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안 하는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금이 학교 갔는데도 그래도 플레인 계속 나오는 거 되게 좀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마지막 케인 얘기는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내가 정리했어에서 느꼈다니까. 그 오빠가 딱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집안분이 이렇구나 라고 딱 좀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통화할 때도 현의 입장에서 그 밤 상담비 때문에 그 생활비 때문에 통화할 때도 느낌이 너무 세한 거야. 진짜. 근데 케이는 계속 그거를 마주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짜증나고 힘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플링님 지난주에 나오셨죠? 맞아요. 좀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웃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저는 자주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플링님한테 웃지 말라는 말씀.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분들에게 받았다는 말이 저는 좀 다 자식 입장이니까 좀 되게 짠했어요. 덕분에 엄마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고맙기도 해요. 케이님은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좀 가사는 진짜 멀다. 아무튼 빨리 끝나서 빨리 집 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너무 정신이 없이 보낼 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보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프님 말처럼 뜨문뜨문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일에 집중하고 힘들어서라도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라면 그냥 필님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쭉 꾸준히 나오고 사람들이 해보라는 거 좀 해보고 계속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좀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잘 할게요. 저는 제가 화요일 때도 K님한테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들을 혼자 나를 위해서 혼자 한다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찌 보면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생각을 하면.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뭐라 해야 될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뭐 나도 좋지만 옆 사람도 좋고 이러면은 더 저는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K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송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뭐 집단도 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 내가 좀 해보면서 이런 경험들 쌓아 놓으면 누구한테 또 알려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보면서 또 힘을 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게 살면서 되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또 상담이라는 일이 남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겪은 것 자체가 소재가 될 수가 있는 일이어서 이거 자체가 힘든 일이 있지만 이걸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느끼고 생각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과정이 나한테는 그 자체가 의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직업이 되게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자산이 되는 일이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을 주고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K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 일이 그냥 한 번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과정을 겪어두고 이런 과정을 내가 기억해두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느끼거나 생각한 것들 필요한 것들 해야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언젠가 나는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집단도 하니까 집단원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과정 거치면서 옆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K님이 잘 되면 그리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잘 되지 않더라도 과정을 거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좋을 일이 있으면 좋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좀 걱정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K님 좀 그렇게 느끼면 좀 더 기운이 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기운을 좀 내니까. 그리고 뿌리님은 저는 뿌리님이 그 뭐랄까요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이 뭐랄까 충분히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리님이 자기 삶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잘 돌아보면 사실 플리님이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풍부한 걸 느낄 수 있고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좀 했다고 생각해요. 적지 않은 삶에서 굴곡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생각하고 느끼면 충분히 플리님 스스로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 마음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플리님이 조금만 그 경험들을 잘 고민해보고 느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같이 소통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저는 사실 요즘 계속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플리님이 조금만 저기서 좀만 플리님이 고민해보시면 굉장히 깊은 얘기 할 수 있고 서로 진짜 굉장히 깊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저는 사실 그 마음이 제일 커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생활이 그렇거든요. 사회생활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 사람도 그런 거를 겪었구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야.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서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했잖아 아니면 순간 너무 그냥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뿔리님도 좀 아직은 이제 꼭 경계에만 있는 것 같아. 좀 아쉬워요. 좀 더 깊고 인간적인 관계나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은 좀 큰 것 같아요. 이상이. 그렇죠. 제가 개인 상담이 이제 루셈에서 스쿨쌤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선물 준 날 바뀐 거지? 선물 준 날? 아닌가? 꽃다발? 꽃다발 준 날 바뀐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 선물이 싫어서 어쨌든 바뀌고 나서 스쿨쌤이 조금 더 저를 좀 더 신경 써주는 느낌이 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내가 신경 써주는구나. 좋다는 거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사실 제가 피드백을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뭔가 안 하려는 것 같고라는 피드백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더 많이 늦었었는데 늦게 오면서 들으면서 왔었는데 유튜브로 내가 가서 얘기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얘기를 하면 또 분명히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에 좀 숨기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항상 얘기를 하면서는 사실 조금 겁이 나거든요. 공격을 어떻게 받을까? 뭐라고 할 텐데 그런 거에 좀 겁을 좀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많이 공감받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해보고 싶기는 해서 네 하라는 대로 해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뿌리님은 누구한테 나 좀 안아줘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저희는 식구들은 그런 거 잘해요. 남편하고도 이렇게 허깅만 많이 해요. 아, 그래? 응. 안아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아달라는 게 나를 위로해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치, 그냥 이렇게 허깅. 형식적으로 말고 내가 필요할 때 좀 안아줘.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좀 해. 아니 형식적으로 남편이라 이걸 왜 해요? 착해 예뻐 그런 거 근데 친해지려고 하는 걸 노력하는 거지. 왜 그게 나쁘지? 아니 나쁜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좀 안아달라 그래. 제가 저희 큰 오빠가 병원에 딱 입원했을 때 저희 작은 오빠를 병원에 만나고 오빠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당연히 오빠 나 좀 안아주라고 내가 얘기하지 못했고 오빠가 나를 그렇게 해주려는 생각도 못했었겠지. 내가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기억들 있잖아. 내가 왜 그렇게 살까? 그렇죠. 하여튼 요거도 해보고 감정적으로 좀 노력해보라는 얘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아니야, 다 잘못 짚었어. 또 어떡해. 그리고 궁금이한테 제가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뭔가 네가 잘못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했더라기보다는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말아라는 얘기를 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먼저 좀 이러리. 그리고 케이님은 좀 속상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좀 너무 기분 나쁘고 그 사안 뭐 법률적인 걸 보면서도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들이 날 거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저도 속상한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금이 학교가 개학을 하고 나면 학부모가 광주에 갈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피곤하겠다. 4월 달에도 아마 못 오는 날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까지 이렇게 네. 금요일 6시까지 3명 온다고 하면은 집단을 하고 내가 투표를 올릴게. 네. 좋아요. 그래서 출석 가능한 사람. 그치. 근데 온다 그랬는데 못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왔을 때 내가 욕 뒤지게 버려. 너 때문에 축구 못했다. 좋네. 그리고 밥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아직 오라고? 공동체 와서 옛날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한 100인분 해 같이. 100인분은 그게 아니지. 다 했어요? 다 했나? 네. 다 했어요? 그래. 후기를 쉬는 마치겠습니다.